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박재은입니다. 오늘부터 또 글로벌 소식들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힘들었던 작년 시장은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만큼 월가 전문가들의 올해 시장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로츠는 올해 연준의 정책,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그리고 실적의 상호작용이 관건일 거라고 봤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글로벌 수석 전략가 퀸시 크르소비를 인용해 작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인상으로 올해 경제 성장과 경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그릿 캐피털의 CEO인 제네비브 로크덱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40년 동안 대안정기가 끝났다는 블랙록의 암울한 전망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essentially the game has changed, 즉 본질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한 건데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는 올해도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나 불안함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관측됐다고 있는 점이 낙관적이라고 본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대표적 톰 에세이인데요. 연준이 본질적으로 임무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면서 큰 인플레이션 문제 없이 올해를 보낼 것으로 봤습니다. CNBC의 분석가 제프 콕스도 긍정론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경기 침체 없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소비,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경기 침체에 접어들기 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연준에 달렸다고 본 건데요. 미국의 금융기관 찰스 수압의 제프 클라인톱 수석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올해 첫 몇 달은 좀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시장에 많은 변동성이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여러 전략가들도 올해 상승장이 펼쳐질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여러 우려들은 올해 중반에 물러날 것이고 하반기에 훨씬 나은 전망이 예고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사라짐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락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릭 라이더는 하반기에는 고정소득이 좋고 또 주식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즉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럼 주요 글로벌 IB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슷하게 대체로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전망치로 JP모건은 4,200, 모건스탠리는 3,900, 골드만삭스는 4,000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부침을 겪을 수도 있을 만큼 매일경제TV에서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반적인 올해 시장 전망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크주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트위터 계정에서는 메가캡, 즉 시총이 2천억 달러가 넘는 대형주 중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기업이 테슬라,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순으로 모두 빅테크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최고의 성적을 받은 에너지주,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블룸버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날린 재산이 무려 2천억 달러, 즉 한화로 약 250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이렇게 심한 부침을 겪은 만큼 올해는 빅테크가 바닥을 딛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돌아설까라는 긍정론이 우세합니다. CFR의 리서치의 샘 스토벌은 주식시장은 대개 순환 흐름을 보였다면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종목이 이듬해 하강하고 성적이 최악인 종목들이 이듬해는 상승세를 탄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이다라고 본 건데요. 다시 말해 지난해 유가 고공행진 속에 59% 폭등하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에너지 업종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한 거고요. S&P 500 11개 업종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통신 서비스업, 특히 65%가 넘게 하락한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스 등은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업종은 재량적 소비재 업종이기 때문에 재량적 소비재 업종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 그리고 성적이 꼴찌에서 세 번째였던 기술 업종이 대표적으로 알파벳이었는데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토발은 지난 31년간 하강 이듬해에는 하강 4대 업종이 평균 14.8%나 올랐다면서 시장 수익률도 56%의 확률로 앞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폴론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에릭 스티너도 이에 힘을 더해줬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한 표 던진 겁니다.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우리가 회복을 준비한다면 기술 기업들은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out there, 즉 가장 혁신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다시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투자 전문 매체 Unusual Ways는 애플이 중국의 코로나 문제로 제조에 방해를 받고 있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 시작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베론즈는 아마존이 지난 3년간 800억 달러 이상의 풀필먼트, 그리고 운송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소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면서 올해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까지 살펴보시면요. 테슬라 전망, 앞으로 모건 스탠리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주당 33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수요 초과였던 지난 2년을 보내고 새해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반전을 꾀할 거라면서 내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재설정이 벌어지는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들 잘 짚어봤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박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